총선 특집을 놓칠 수 없는데요.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좀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꾸망이 편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알려드렸다 그러면 어떤 공약으로 얘기되는 부분을 오늘 좀 다뤄봐서 선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집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손에 든 거는 바로 이제 공보물인데요. 이 공보물 안에는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정책에 좀 필요한 부분, 그리고 각 당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또 재밌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또 이제 같이 한번 이 공보물 통해서 또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번에 재밌는 거는 이번에 나온 정당들이 무려 40개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들의 공약을 다 보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? 네. 사실 이제 공보물 안에서도 40개의 정당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. 여기 보니까.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한번 먼저 이런 공약에 대해서 트렌드도 한번 좀 짚어보고 또 한번 또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좀 재밌게 다뤄보는 형태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. 한번 그냥 순서대로 이제 각 당별로 나오는 출생 관련돼 있는 정책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많이 들어본 정책이랑 공약들이 있는데 국가혁명당은 이제 공약들에서 약간 순한 맛이 된 것 같네요. 그래서 재밌는 거 보니까 공보물에 허경영이 마셨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. 네. 한번 그냥 보여드리면 네, 이렇게 서 있습니다. 허경영이 그게 맞았다라는 얘기가 국가혁명당 말고도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당별로 내세운 것들이 되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. 저출생이 사실은 이제 뭐 사회나 문화, 그다음에 뭐 교육, 직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이 좀 얽혀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각 당별로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좀 공약들이 제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럼 이번에는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통과 관련된 공약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지금 한창 또 어떻게 보면 뭐 기후동행 카드라든가 K패스 해서 이제 교통 카드와 관련돼 있는 어떤 정책들이 되게 많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시행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또 공약들이 나온 게 있어요. 네, 교육 분야도 재미있는 공약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네, 저출생 관련돼 있는 공약도 굉장히 많았는데 교육과 관련돼 있는 공약도 어떻게 보면 주요 좀 많이 나오는 그 공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등록금을 다 줄여준다긴 하지 이러면 대학교도 의무교육화 시켜서 다 대학 가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액 뭐 무상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세금에 대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는 사람들에게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특정 타겟으로 이제 정책이 어떤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입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한 대안이 있기보다는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서 어떤 등록금을 없애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저도 많이 관심 있는 주거 분야 관련해서도 당마다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공약 말씀해 주세요. 주거 관련돼 있는 공약은 이전부터도 계속 많이 나오긴 했지만 세 가지 정도를 좀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총선에 나오는 주거 공약들을 볼 때마다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. 소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이게 좀 되게 거시적인 그냥 대안을 내놓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숫자까지 제시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숫자라는 게 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뭐 명확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
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누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뭐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하겠다, 아니면 구도심을 다시 재개발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뭔가 좀 특성이 좀 잘 반영되지 않는 흔한 얘기 안에서 좀 주거 공약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저도 이게 당들이 고민을 하다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. 비싼 주거비를 어떻게 잡겠다기보다는 이제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려는 것 같고, 특히 또 지방 같은 경우에 오히려 거꾸로 공급이 더 많아서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?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네,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다뤄본 뭐 저출산, 교통, 그리고 교육, 주거 이런 거 이외에 다른 공약들도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? 국민의 힘이나 아니면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책을 또 강조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공약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의 어떤 사회 첫걸음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자립을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고, 그다음에 취업이나 아니면 승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또 공약을 내세웠던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개혁에 대한 또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요. 청년들의 미래 부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망 같은 게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보험료를 10년간 15% 인상하는 부분에 또 공약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국가현금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요.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또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.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 주 4일제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라는 공약이 또 나왔고, 뜨거운 방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토익시험의 유효기간을 지금 현재 2년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를 하고,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도 또 유효기간 폐지에 대한 정책도 내놨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좀 특이한 정책들이 많이 있네요.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다양한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부모님 한번 전체적인 의견 같은 거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아까도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화려한 공약이 쏟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 결국에는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또 전문가분들은 이런 좀 시혜적인 성격의 공약이 많이 나왔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, 특히나 어떤 또 차별성은 또 없는 거예요. 기존의 정책을 좀 답습하는 느낌? 좀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공약도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주거, 일자리, 저출생과 관련돼 있는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또 이제 당별로에서 비슷한 느낌의 문제 정의를 하고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기기는 하겠지만, 다만 공약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뭐 특색이 있다기보다는 좀 거시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편에 이제 좀 기획하면서 들었던 거는 단순히 공보를 보면서 정당별로에서 어떤 공약을 좀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다. 비례대표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공약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포털 사이트에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당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각 당별로 해서 좀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가 있는데 56.5세였거든요. 그리고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40대 미만의 청년 후보는 겨우 5.6%였고 여성의 비중도 14%였습니다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런 나이에 대한 비중들을 좀 얘기는 처음에 했었거든요. 청년이랑 여성에 대한 부분을 후보자를 많이 내겠다라고 정당에서는 얘기했지만 실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마무리될 시점이에요. 이제 4월 12일이 이제 선거일이어서 이제 공휴일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투표하는 시간이니까 꼭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 한 표를 행사하는데 저희 어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좀 특집편으로 해서 이제 공약을 좀 다뤄보는 영상으로 다뤄봤고요. 다음 주에는 유익한 영상으로 해서 또 다른 주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